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 결코 있을 수 없을 거로 생각한 일을 겪었어요. 다시 떠올리자니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남편은 범생이과로 연애 때부터 재미없고 시시하다 싶은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재미보다는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를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재미없지만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11살의 딸과 9살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생각했던 것만큼 가정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100점짜리 아빠였어요. 학교에 간 후 아이들은 아빠와 보낼 주말을 월요일부터 기대할 정도로 아빠와의 시간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문구점에 새로운 야구 카드 나왔는데 그거 사고 캐치볼 하러 가자. 안 돼. 너는 지난주에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갔다 왔잖아. 이번 주에는 나랑 파스타 먹고 인생 네컷 찍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다 같이 가서 캐치볼도 하고 파스타도 먹고 야구 카드도 사고 사진도 찍으면 되지. 그건 싫어. 윤우는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만 빨리 집에 가자고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토요일은 어차피 윤우가 야구 교실 가니까 윤혜랑 놀고 일요일은 윤우랑 놀고. 그래, 좋아. 서로 아빠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싸우는 통에 다른 집은 이해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주변에서도 남편처럼 가정적이고 애들한테 헌신하는 사람도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좋은 아빠였습니다. 누군가는 애들이 그렇게 아빠 껌딱지라 엄마인 제가 편할 거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저는 주말이라도 얼마간 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토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늦게 들어온다고 하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술 한잔 마시는 것이 거의 연례 행사 같은 사람이라 그런 날 하루쯤은 늦어도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미리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도 아니라서요. 준용이가 장가 간다네. 어머, 준용 씨가?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쪽은 재혼인가 봐. 이혼하자마자 입사해서 일하다가 준용이 그게 반해서 3년 만에 결혼하자 했다더라고. 잘 됐네. 준용 씨 나이가 벌써 45이다. 사람만 좋으면 재혼이 대순가?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날이 날이다 보니 다 같이 날 잡아 축하 겸 모이자더라고.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그렇다고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당신이 뭐 그렇게 많이 마실 사람도 아니지만. 알았어. 애들한테 잘 이야기해줘. 윤혜가 토요일 저녁에 볶음밥 해달랬는데 미안하네. 볶음밥이야 다음날 해줘도 되는 거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준용 씨한테 축하한다고 꼭 말 전해주고. 남편의 오랜 친구 중에 그 나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원하는 짝을 만나지 못해 주변에서 걱정 아닌 걱정을 샀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결혼하게 됐다고 하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축하해 주기로 했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됐고 아빠의 볶음밥이 없어 서운해하는 아이들 마음은 오랜만에 치킨으로 달래주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정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결혼 생활 1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질 않고 문자 메시지를 읽지도 않아 결국 그 늦은 밤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 연락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윤혜 엄마,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소리 엄마. 선호 씨도 오늘 모임 같이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호 씨는 들어왔어요? 소리 아빠? 아직 안 왔지. 아유, 그이들 오랜만에 모여노는데 그렇게 빨리 들어오겠어? 윤혜 엄마, 그것 때문에 아직 잠도 못 자고 있었던 거야? 냅둬.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겠지. 아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먼저 잘 수가 없어서요. 걱정? 하긴, 윤혜 아빠는 이런 일이 드물어서 걱정도 되겠다. 나는 소리 아빠 그거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것만 아니면 다행이다 하거든. 겨우 새벽 1시도 안 됐는데 어디서 술 진탕 마시고 놀고 있는 거겠지. 준용 씨 결혼 축하 파티 겸 만났다며. 윤혜 아빠처럼 안 그러던 사람이 한번 삘 받아 놀면 또 못 맞고 그래. 네,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잠도 깨우고. 괜찮아, 이해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혜 아빠인데. 일단 기다려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이 사람도 안 들어온 거 보면 같이 있겠지. 네, 감사해요. 얼른 주무세요. 걱정 때문에 초조해 잠 못 이루는 저와는 달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인을 보면서 원래 그렇게 노는 건데 제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안 그러던 사람이고 마냥 늦게 되면 연락이라도 줄 사람인데 연락 한 번 없으니 답답하고 걱정돼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핸드폰만 껐다 켰다 하며 밤을 지새우던 중 남편이 들어온 것은 무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조용히 들어오던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안 잤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없어? 아이, 미안해. 애들이랑 사진 찍다가 핸드폰을 오뎅탕에 빠뜨렸는데 그때부터 먹통이 됐는지 버튼이 안 눌리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뭐? 아니 그게 무슨... 전 그러면 소리 아빠한테 빌려서라도 좀 하지 그랬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 한 번도 이런 적 없는 사람이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없이 안 들어오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겠냐고. 미안해, 여보. 아이, 오랜만에 애들도 많이 모여서 그런지 들떠서 내가 생각을 못했어. 당신한테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사람 잠도 못 자게 만들어? 아유 됐어.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지.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자고 기다린 거야? 그럼 당신 같으면 잠이 오겠어? 아침에 왔으면 아주 내가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당신 울어? 아, 여보. 나는 됐어. 얼른 씻고 들어가서 자. 오늘 애들 데리고 배드민턴 치러 간다고 약속해놓고 언제 일어나려고. 막상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니 화도 나지만 안도가 되어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은 전에 없던 제 눈물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등을 돌리고 잔 저를 뒤에서 살며시 껴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들 그런 날은 늦게 들어가도 된다고들 하니까 나도 한 번쯤은 그래도 되나 싶어서. 됐다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마. 혹시 그렇게까지 늦게 놀게 되면 꼭 연락 좀 해주고. 연락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당신이 그랬다고 하면 나도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을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게 오히려 남편과의 애정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겨 남편 없이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지인 말대로 너무 과한 걱정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남편이 제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부애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던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했던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먼 지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은 남편 친구의 부인으로 같은 지역에 살 때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였지만 타지로 이사간 후에는 얼굴 본 지 좀 된 사람이었죠. 윤혜 엄마, 나야, 슬지 엄마. 지금 통화 돼? 슬지 엄마,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정말 어이가 없고 열받는데 내 얼굴에 침 뱉기라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전화했어. 며칠 전에 이 사람들 만난 거 알지? 알지. 그때 윤혜 아빠도 갔었는데. 그럼 윤혜 엄마는 그 자리가 준용 아빠 총각 파티 자리인 줄 알고 있었어? 그냥 축하 겸 오랜만에 동창회처럼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총각 파티였대? 그것도 아주 추잡스럽고 더럽게 논 총각 파티였대. 노래방에서 여자들 불러다가 끼고 놀면서 아주 쭈물떡거리고 아주 내가 추잡스러워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게? 그게 또 무슨 자랑이라고. 슬지 아빠가 술에 취해서 동영상으로 찍었더라. 아주 하나같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핵을 망측한 춤추면서 젊은 여자들이랑 노는데 내가 아주 마음 같아선 준용 씨 결혼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당연히 윤혜 아빠는 모르지. 윤혜 아빠가 어디 그런 자리에 낄 사람이야? 자정도 전에 집에 들어간 사람이 그 추태를 받겠어? 아마 윤혜 아빠가 왔으면 천년 우정도 식을 판이더라. 나는 어쩌자고 저런 화상을 끼고 살아야 하는지. 이혼 한 해 만에 하는데 얼굴만 봐도 정말 우라통이 치밀더라고. 혹시 슬지 아빠가 그래? 우리 윤혜 아빠가 자정 전에 들어갔다고? 동영상 보니까 윤혜 아빠는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먼저 갔다던데? 원래 빨리 들어가잖아. 왜? 늦게 들어왔어? 아니,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윤혜 아빠도 그런 자리에 있었나 하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어. 세상 남자들 다 여자 끼고 놀아도 윤혜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야. 자기 자식한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게 그 사람 삶의 모토 아니야. 그나저나 속상하겠네. 어떡해. 진짜 어떡하나 싶다. 친정에 말했더니 엄마는 또 그건 또 바람 피운 건 아니니까 좀 봐주라고 하고. 아니 그게 왜 바람이 아니야? 다른 여자 끼고 부비고 그 지랄했으면 바람이지. 그러게. 슬지 아빠는 뭐래?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아주 내가 미쳤었다. 한 번만 봐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회사 도시락도 맨밥만 싸주고 있어. 쌀도 아까워 그 인간은. 그렇게 한동안 지인의 하소연을 듣는데 저는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자정 전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던 남편이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으니까요. 유흥에 취미가 없던 사람이라 믿었고 지인의 말대로 남편이 여자를 끼고 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믿었는데 그 이후 자꾸 제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불러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제가 알게 될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그건 진짜야. 슬지 엄마도 그랬다며. 나는 안 보였다고. 분위기상 애들이 여자들 부른 건 어쩔 수 없어서 말리진 못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자리 너무 부담스럽고 재미없어서 바로 나왔어. 물어봐. 나는 아예 그 여자들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그런 말이 안 맞잖아. 자정 전에 나간 사람이 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와?
그건 선호랑 준태랑 같이 있다 봐서 그런 거야. 걔네들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근처 가서 또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였어. 같이 걷다 들어갈 만한 데 찾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났더라고.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며 기필코 허튼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구와 통화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지인을 자다 깨웠을 때 자정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던 걸 보면 따로 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쩐지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결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한 일은 제게 큰 실망이 됐었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은 더욱더 가정에 신경 쓰고 제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처럼 주말을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제게 친구 만나러 가라고 시간을 준다거나 주말에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신경을 썼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전과 다름없이 하는 것인데 저는 남편의 행동이 어쩐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하는 가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들에 나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며칠간은 남편 얼굴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 처음으로 남편 문제로 상담도 했죠. 너가 남편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또 처음 본다. 부부 문제야 섣불리 말을 얹긴 힘들지만 내 생각엔 너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 과민 반응? 일단 그날 일은 제쳐두고서라도 너네 남편 지난 13년간 어떻게 했냐? 그야말로 자기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지난 그 노력으로 쉽게 커버되는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별 문제 아니었던 것 뿐이라고 말이야. 그런가? 근데 왜 이렇게 쉽지 않지? 나도 은연중에 요네 아빠도 다른 남자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 요네 아빠 실수는 맞는데 그렇다고 공든탑 무너뜨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도 가끔 막 20대처럼 밤새도록 놀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런 거겠지. 그런 거겠지?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정이 가까워 자주 보고 연락하는데 엄마가 연락하는 건 대개 애들이나 애들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한테 말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과 점심을 함께 먹고 온 거예요. 김서방이 오는 길에 참 맛있어 보인다고 사과를 사다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네 아빠도 오늘 사위 덕에 맛있는 점심 먹었다고 기분이 아주 좋아. 아, 그래? 나한테 말도 없이 갔네. 예, 너 김서방한테 잘해. 그런 사람이 어딨니? 자기 와이프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처갓집 식구 챙기는 남편. 그거 진짜 복이야. 그리고 이건 김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는 알고 있어야지. 효주 이번에 해외 나간다고 용돈을 50만 원이나 줬다더라. 뭐? 50만 원? 아니 놀러 가는 애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 줘. 평소에 처제 용돈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이왕 놀러 가는 거 먹는데 아끼지 말라고 줬대. 김서방한테는 아는 채 말고 그저 너는 네 남편이 처갓집 식구를 자기 식구처럼 챙기는구나. 그런 생각만 하면 돼.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두터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 어느 순간 그런 고민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제가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가족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인데 더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토요일에 아들의 야구 교실에 데려다 주기로 했던 남편이 약속이 생겼다고 교대를 해달라더라고요. 드문 일이었지만 갑자기 약속이 생길 수도 있으니 별 생각 없이 보내줬는데 전에 만났던 오랜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좀 탐탁치 않긴 했습니다.
솔직히 여자를 끼고 놀았다던 그 사람들에게도 실망이 컸어요. 뒤에서야 여자를 만나든 뭐라든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알게 된 이상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랜 친구인데 남편의 인간관계에 이러쿵저러쿵 입대고 싶지 않아 그냥 꾹 눌러 참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를 만나러 다녀온 뒤로 남편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며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씻는다고 들어간 화장실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똑똑.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왜긴 왜야. 지금 씻는다고 화장실 들어간 지 1시간째야. 미안. 목욕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 목욕탕은커녕 사우나 같은 곳도 오래 있기 힘들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애들이나 쓰는 욕조에서 목욕하느라 늦었다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도 멍하게 앉아있거나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안 돼! 죽었잖아, 아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아니,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아빠가 눌렀는데. 진짜. 지금 몇 번째야. 계속 죽기만 하니까 게임도 재미없어. 나가서 캐치볼 할래. 그래, 그러자. 캐치볼. 그래, 어딨더라, 공이? 여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딴 생각하느라 정신없는 사람처럼 굴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요새 회사 일도 바쁜데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가? 그럼 캐치볼 하지 말고 한숨 자. 아니야. 캐치볼만 갔다 와서 잘게. 괜찮아, 정말이야.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동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싹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그렇게 남편을 의심하고 나더니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요즘 안 하던 짓을 하며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지? 왜 자꾸 신경 쓰이는 행동을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그러니 남편의 행동에 더 시선이 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정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애들 재우고 나서 남편 불러다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냐니. 당신 무슨 일 있잖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같이 살아? 우리 자그마치 13년을 같이 살았어. 당신 속 뻔히 보인다고. 지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종일 멍 때리고 밥 먹듯이 한숨 쉬고 그러지. 내가 그랬어? 그게 실은. 무슨 문제인지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남편이 오래 고민한 문제는 다름 아닌 발령 문제였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남편이 사는 곳에서 3시간 거리의 지역으로 발령이 난 거였어요. 그것도 지금 사는 곳에 비해 편의시설이 한참이나 부족한 시골이었죠. 그곳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교실도 없고 딸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게 말이 돼? 회사에는 제대로 말해본 거야?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신혼 즐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만한 애들 있는 당신 보고 그 시골로 가라는 게 말이 돼?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라고? 회사 사정상 일단 우리 팀에서 발령을 가야 하는데 우리 팀에 유일하게 결혼 안 한 정배는 아픈 엄마 모시고 사는 입장이고 이제 막 결혼한 수찬이는 아내가 이혼을 불사한다는데 어떻게 해. 나머지는 나랑 고만고만한 처지인데 다들 안 가고 싶은 눈치고. 그럼 당신도 안 가고 싶은 눈치만 풍겨.
뭘 당신이 가겠다고 나서. 고민이 되지. 길지도 않고 2년만 갔다 오면 승진도 보장해준다고 하고 승진이 보장되면 그만큼 월급이 오르는데 앞으로 애들 교육비는 더 들 텐데 당연히 더 좋겠다 싶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를 하고 결정하든가. 나도 고민만 해본다고 한 건데 그게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수리가 된 거야.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시골 발령에 이사라니요. 그래도 남편이랑 둘이면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애들 문제가 있으니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특히 고민하며 괴로워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발령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해서 달라질 환경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가 싶었던 거예요.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니 함께 사는 게 최고겠지만 애들도 나름의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중인데 부모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저는 일도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큼 부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고 그곳에는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데다가 마음을 기댈 만한 친구도 없는 곳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랜 대화와 고민 끝에 우리는 주말 부부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익숙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를 옮길 필요도 없고 지금 즐겁게 배우고 있는 야구나 댄스 같은 학원도 계속 다닐 수가 있고요. 남편이 조금 피곤하겠지만 주말마다 온다면 2년 금방 갈 것 같더라고요. 남편만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걸리고 미안했는데 남편은 이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을 하면서 연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마워. 당신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받아들여야지 뭘 어쩌겠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난 그냥 당신이 걱정이야. 나도 애들 데리고 가겠지만 말이 3시간이지 매주 왕복 6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괜찮겠어? 나야 뭐 밖에서 하는 취미도 없는데 집에 갔다 와서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보고 일주일 금방 가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솔직히 이직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2년 생각보다 금방 갈 거야. 애들이 당신이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렇게 저희는 팔자에도 없을 것 같았던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딱 한 가지 당부한 것은 피곤하더라도 주말은 꼭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고 했어요.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번 미루면 쉽게 2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2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서 아빠와 유대감이 깊은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떨어진 기간 때문에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처음엔 남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낯설고 아이들도 불안해하며 다소 힘들어했지만 차츰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되돌아가는 생활을 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고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못 보다 만나다 보니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은 전보다 더 아빠를 만날 주말을 기다리고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리움을 달래다 보니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퇴근했어? 방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 애들은 뭐해? 애들도 방금 막 밥 먹고 이제 숙제한다고 앉아있네. 당신 밥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난주에 당신이 싸준 걸로 밥 해먹고 있어. 내가 냉동실에다가 전부 라벨지에 뭐가 뭔지 써서 얼려놨거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냄비에 넣어서 좀 끓여서 먹어. 막 한 것처럼 맛있진 않더라도 대충 먹는 것보단 낫지. 걱정하지 마. 오늘도 당신이 얼려놓은 소고기 뭇국에 장모님 갓김치 먹을 생각에 설레서 퇴근했어. 혼자 지내다 보니 낚시라곤 그거밖에 없네. 이따 애들 숙제 끝나면 다시 연락해.
자기 전에 얼굴 좀 보게. 혼자 지내는 남편의 처지가 안쓰럽고 신경 쓰였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선택한 일이니 감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차츰 주말 부부 생활이 적응이 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첫째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제가 주말 부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다소 언짢은 이야기가 오고 갔죠. 그래도 남편 없이 자유시간이 늘어서 좋겠어요. 좋긴. 남편 외지에 보내놓고 매일 얼마나 불안할 거야? 불안하긴. 요네 아빠 사랑꾼의 가정적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하긴 하지. 나 같아도 불안할 것 같은데. 내 지인 중에도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였는데 주말 부부 하다가 서로 소원해지고 결국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 케이스도 있는데. 맞아. 미혼하고 오나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떨어져 살면 괜히 안 그러던 사람도 이상한 생각하게 된다더라니까. 요네 엄마야, 애들이 있으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빠서 딴 생각 못 한다지만 남자가 일하고 들어와서 반겨줄 사람도 없는 빈집에 있다 보면 딴 생각 안 하겠어? 꼭 바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야.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해서 못 돌아가는 일도 있대. 침대 혼자 쓰다 이제 곁에 누가 있으려니 잠자리부터 힘든 거지. 뭐 말이 좋아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하는 일이다. 그러는 거지. 사실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야? 다들 윤혜 엄마 듣는 데서 좀 너무하시네. 어머, 미안해요 윤혜 엄마. 윤혜 아빠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아, 네. 윤혜 아빠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매일 영상통화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빈자리를 느끼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말 부부 한다고 다 딴 생각 하나요? 그럴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자연스레 요즘 애들 아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주말 부부 이야기까지 나온 터라 괜히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후회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이니 뒤에선 아니긴 뭐가 아니냐는 둥 별의 별말을 하며 우리 집 불행을 기다릴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런 불안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위에 두터운 신뢰를 하고 있던 친정엄마마저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만류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아무리 애 낳고 사는 부부라지만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전하의 김서방이라도 그건 좀 힘들지 싶어. 우리도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야. 2년 동안 딱 죽었다 생각하고 서로 더 고생하자고 약속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데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하면 나 불안해서 더 싸우게 될 수도 있어. 괜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주말 부부 그냥 그게 떨어져 산다고 그만인 일도 아니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더라. 엄마 친구 딸도 그렇게 둘이 잘 살더니 주말 부부 하고 나서부터 아주 밥 먹듯이 싸워서 죽겠대. 우린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왜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서 일반화하는지 모르겠어. 주말 부부가 전부 이혼으로 끝나면 다들 주말 부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지. 그만한 믿음도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면 다행이고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게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하고 그래. 냉장고도 좀 살펴주고, 응? 주변에서 유쾌하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걱정된답시고 한마디씩 거두는 일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나날이 불안한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시간 전화를 하던 남편이 전화가 없을 때 금요일에 오던 사람이 피곤해서 자고 토요일에 출발하겠다고 했을 때 집에 와서도 평소보다 더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저는 괜히 남편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왜 저러지 하고 의심을 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다를 바 없이 외로운 마음에 허튼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마음은 결국 남편에게 말도 없이 남편을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반차를 내고 회사를 나와 아이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긴 뒤 남편에게 내려갔습니다. 가면서도 혹시 남편이 집에 없으면 어쩌나, 아니면 누굴 데려다 함께 있으면 어쩌나 그런 불안이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갑작스레 찾아온 저를 맞이한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놀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서프라이즈.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엄마가 당신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라고 당신 좋아하는 아롱사태찜 해줬거든. 어? 진짜? 잘 됐다. 나 마침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거든. 어떻게 딱 맞춰 왔네.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지. 나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들어가니 남편이 넓은 거실에 테이블 하나 놓고 제가 해다 줬던 반찬에 밥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지내는 집은 사택으로 사실 한 가족이 살아도 될 만큼 넉넉한 크기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가구를 채우지 않으면 텅 비어 있고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차피 2년만 살 거고 남편 혼자라 거실에 작은 텔레비전 하나, 테이블 하나만 놓고 살게 된 건데 거기 앉아서 반찬통 2개 꺼내놓고 흰밥 하나에 먹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것도 다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일인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동무 삼아 부실하게 밥 먹는 가장이라니 남편이 너무나 짠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국도 없이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국은 다 먹어서 없더라고. 이게 어때서? 당신이 고기 듬뿍 넣고 만들어준 장조림에 멸치볶음이면 밥 한 그릇 그냥 뚝딱 하는데. 속상하다 진짜. 난 그것도 모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당신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데 나는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한심하다 싶어서. 왜? 당신이 뭐가 한심해? 나는 당신한테 애들 맡기고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미안해 죽겠는데.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주말 부부는 서로한테 너무 큰 짐을 부담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오래 못한다고. 우리도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해. 너무 마음 쓰지 마. 응. 애들은 내일 학교 가야 돼서 못 데리고 왔어. 나는 오늘 내일 반차 써서 내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피곤하게 무슨 이런 서프라이즈를 해. 그래도 기분은 좋다. 얼른 먹자. 장모님 아롱사태찜. 그렇게 제 속도 모르고 싱글벙글한 얼굴로 반찬통을 들고 부엌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아니면 누가 남편을 믿어주겠냐고요. 가정적이고 허튼 생각하지 않는 남편 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던 것처럼 2년 주말 부부 생활을 보란듯이 아무렇지 않게 보내주겠다고요. 그렇게 주말 부부 생활을 한 지도 수개월이 흐른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는 듯 놀라며 그러는 겁니다. 어머, 윤혜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다시 온 거야? 네? 저 어디 간 적 없는데요? 어머, 그래? 나는 남편 따라 온 가족이 같이 간 줄 알았지. 갑작스러운 발령에 저희도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했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어서 당분간은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도 남편 오기로 해서 장 좀 보러 온 거고요. 그래? 근데 자기 정말 괜찮아? 뭐가요? 아니, 그 회사에 지원 없는 발령이 어딨어. 게다가 발령지 들어보니까 그런 데는 사회 경험 쌓는 입사 초년생들이나 보내는 곳이라던데. 난 윤혜 아빠가 거길 지원했다길래 대체 무슨 사정인가 궁금하던 차였거든. 애들도 있는데 그 시골 생활을 어떻게 하려나 싶어서. 네?
뭐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요네 엄마 여기 있는 거면 요네 아빠 올라오는 날 같이 밥이나 먹게, 응? 아, 네. 그걸로 그 지인과는 헤어졌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머리를 쾅 치고 간 충격에 모든 사고가 정지된 것만 같았거든요.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 가야 하는 발령에 떠밀리듯 가게 됐다고 고심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을 보다 말고 차로 돌아와 다른 회사 지인에게 회사 발령 체계나 발령지에 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이 했던 말처럼 대개 발령이 나더라도 같은 도내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이며 그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정이 있는 가정들은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암묵적인 룰이 있어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이나 도서 산간지방의 발령은 입사 초년생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이번 발령은 온전히 남편이 원해서 자원한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달라는 애들에게 원하는 피자나 시켜주고 하염없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남편이 왜 갑자기 그 먼 곳으로 발령을 지원했는지 도통 짐작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쩌지? 아무래도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출발한 거 아니었어? 막 출발하려던 차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어. 실은 이번 주에 회사 단합대회 겸 야유회가 있는데, 나는 진작 집에 가야 한다고 빠지겠다고 했거든. 근데 부장님까지 오시는 자리에 유일하게 나만 빠진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인데 빠진다고 성화네. 단합대회? 당신 알잖아. 나 그런 자리 질색하는 거. 내일 끝나고 바로 올라가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피곤해서 힘들 것 같고 일요일에 가자니 바로 내려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겠다 싶은데 어쩌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윤혜랑 윤호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응. 근데 여보. 아니야. 알았어. 그 발령이 당신이 지원해서 가게 된 거라는데 맞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또 애들을 엄마에게 맡겨두고 남편 집으로 향하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큰 일을 거짓말로 시작한 남편인데 제가 알게 될 경우도 대비를 해놨겠죠. 그러면 저는 또 남편의 늘어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면 실망만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합대회를 갔다는 날에 조용히 남편이 머문 사택을 방문하게 된 거였어요. 그곳에 방문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당장 집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단합대회 간다던 말처럼 남편은 집에 없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혹시 남들이 말하던 바람의 흔적이라도 찾게 될까 두려워하며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던 중 저는 문득 뭔가를 깨닫게 되었죠.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흔히 상상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여자의 속옷이라든지 베개의 긴 머리카락, 상간녀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간 물건 같은 것도 없었지만요. 저를 더 당황스럽고 두렵게 만든 것은 생활감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던 거예요. 집 크기에 비해 가구가 없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지만요.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라있는 싱크대 수전이라든지 텅 빈 세탁기나 세탁 바구니, 먼지가 내려앉아 손끝에 하얗게 묻어나는 방바닥이나 텅 빈 냉장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느끼게 했어요. 걸어놓은 빨래도 없고
싱크대 한켠에 쌓여 있어야 할 저희 집 반찬통도 개수가 부족하고요. 혹시나 싶어 열어본 옷장에는 옷가지가 한참이나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거든요. 만에 하나 혹시나 여자가 있다고 해도 남편의 사택 비밀번호를 가지고 예고 없이 방문하면 그 증거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주의하려고 해도 누군가 방문한 흔적은 결국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반대라면요. 남편은 이 집을 저를 안심시킬 용도로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만약 남편이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거라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보통 연락하고 갔기 때문에 언제든 대처가 가능하고 제가 서프라이즈라고 말없이 방문했을 때는 남편 입장에선 천만다행으로 집에 있었을 때였겠죠. 행위 없었더라도 회사 일을 핑계대며 늦게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생활감이 없는 주방과 먼지가 쌓인 방바닥, 그리고 옷가지가 한없이 부족한 옷장을 바라보면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단합대회가 끝날 시간인 저녁 때가 되어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여보.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연락도 못하고 잤어. 그래? 단합대회가 많이 피곤했나 봐. 거기다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잤지 뭐야. 술 많이 마셨어? 차장님이 하도 권하셔서 어차피 집에 돌아가도 기다릴 처자식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마다하냐고 하시는데 거절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어디야? 지금은 집이지.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까 싶어. 그래, 집이구나. 남편은 제가 사택에 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살면서 거짓말이라곤 전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제가 몰랐더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태연하게요. 피곤하겠다. 그럼 쉬어. 화났어? 미안해. 내가 연락은 하고 자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 대신 애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려니 나도 힘이 붙이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다음 주에는 내가 이번 주에 못 놀아준 것만큼 놀아줄게.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저는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주말이라 대부분 없었고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만 있었죠. 남편이 회사에 있단 말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짓말로 둘러대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이미 일주일 연차를 써서 월요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합대회도 거짓말이었고 일주일이나 연차를 쓰고 회사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치밀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주말 부부도 그렇게 쉽게 승낙하지도 않았을 거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슨 장치를 써서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그렇게 치밀한 거짓말을 해서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확인이 된 이상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집에 와 있다는 제 말에 사색이 되어 도착한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게 털어놓게 될 진실이 고작해야 숨겨둔 상간녀 정도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당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왔어? 아니, 말이라도 하고 오지. 부부 사이에 뭘 일일이 말을 하고 와. 그냥 생각나면 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나는 당신이 고생할까봐. 아니, 나갈까? 점심은 먹었어? 가서 점심 먹자. 단합대회 끝나고 어디서 잔 거야? 어디서 자긴? 집에서. 그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어디 몰래 들어와서 숨어서 잤다는 거야? 어제? 아니, 당신 설마 어제 왔었어? 여보, 피곤하니까 입씨름 그만하자. 단합대회 없던 것도 알고 당신 지금 연차 내고 회사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알아. 그리고 이번 발령 차출이 아니라 지원인 것도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 그만해. 뭐라고? 아니, 경은아, 윤혜 엄마, 그게... 이 상황에 애들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고. 지금 나 많이 참고 있거든? 핑계, 변명, 거짓말 그런 거 다 빼고 진실만 이야기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떤 상황인지. 그게 그러니까... 그때였습니다. 긴장한 남편이 땀을 닦으려 팔을 움직인 순간 저는 남편에게서 희미한 어떤 냄새를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남편 품 안에서 나는 그 냄새에 저는 믿을 수 없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만, 설마... 경은아, 내가 설명할게. 남편은 곧장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 확인해야 했어요. 애가 있어? 남편의 품에서 난 냄새는 다름 아닌 아기 냄새였습니다. 갓난아이에게서 나는 특유의 모유 냄새와 애가 토해서 나는 그런 냄새였어요. 아이 둘을 낳은 제가 그 냄새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냄새를 맡자마자 우리 애들 아기 때를 떠올렸는데요. 왜 어린아기 냄새가 남편 품에서 나는지, 왜 아이가 토했던 것 같은 흔적이 남편 등 뒤에 있는 건지 긴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의미였어요. 더는 제가 참고 인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당신 미쳤어? 경은아, 내가 설명할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남편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 모아 빌다가 허공에 내줬다가 제 생각이 맞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나가버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었어. 진짜 딱 한 번. 당신이 용서하기 힘든 실수를 한 건 맞는데 그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남편이 털어놓은 이 사건의 전말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오랜 친구가 결혼한다며 축하 모임에 가겠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총각 파티한답시고 여자들 부른 자리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던 남편이 실수했다던 여자는 다름 아닌 그 자리에서 30여 년 만에 만난 첫사랑 동창이었답니다. 원래는 남자들만 모이는 자리인데 연락이 닿아 있던 친구 중 하나가 오랜 친구의 늦장가 소식을 전했고 자기도 축하하고 싶다며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편이 오랫동안 짝사랑했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여자의 변심으로 헤어졌던 첫사랑이자 첫 여자친구였던 거죠. 남편도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만남이었는데 둘 사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짓궂게도 둘만 시간을 보내라며 내보냈고 친구들의 알리바이 안에서 둘이 술을 마시다 그렇게 됐답니다. 그 여자 앞에서 술 못하는 척 하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마신 것이 화근이 되었고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모텔방 아니었다고요. 진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벌어진 일이야. 나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나는 전혀 기억도 없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했지.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어, 여보. 그래서 그게 없던 일이 되니? 그래서 임신이 됐다는 거야? 한참 후에 알았어. 나한테 말도 안 하다가
그래도 애 아빠가 애 존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근데 정근은 왜 지원한 건데?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야. 정말로 그 여자가 딱 하나만 부탁하자면서 협박했어. 평생 아빠 역할할 거 2년으로 퉁쳐줄 테니까 애 낳고 돌까지만 옆에 있어 달라고. 딱 애 아빠 역할만 부탁한 거야. 안 그러면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 중 그 어떤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게 쌓아온 신뢰가 있는데 정신이 나갈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그렇게 첫사랑과 하룻밤을 보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첫사랑의 협박에 못 이겨 아이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 애들 아빠 역할을 밀어놓고 발령을 지원했다는 사실도요. 남편은 원하면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저를 그 여자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여자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지 자기 집에서 애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됐을 것 같은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 여자는 순순히 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아내분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거 압니다. 실수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혼도 안 한 제가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아이에 욕심이 나서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남은 가족도 없어 혼자 된 마당에 도움받을 사람은 없고,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만 져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주말 부부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저 주말 부부 생활은 이들의 감쪽 같은 거짓말에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남편과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울분을 토해냈죠.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엄마를 배신하고 배다른 동생을 만든 아빠에게 실망할 상처받은 아이들 마음은 또 누가 책임지고요. 숨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눈치가 빤한데 매주 오던 아빠가 오지 않게 되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살가운 대화가 사라지고 다정한 눈빛도 없는데 모를까요? 퍼즐 조각을 주워 맞추듯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결국 아이들도 진실을 알게 될 테고, 결국 우리 가족은 절대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용서요. 남편의 실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애초에 첫사랑을 만난 설렘에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술이 없었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 싶어요. 게다가 발령지로 내려가 저를 속이고 아이를 핑계로 그 여자와 부부처럼 지낸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미 남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저버렸고 더는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하나도 없었어, 여보. 당연히 믿어야 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나는 더는 의심 없이 당신을 믿기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부부라고 할 수 없지. 나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의미가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겠다고 친자 확인까지 했지만 남편의 아이가 맞았어요. 친정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와 도움에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여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애들 아빠로 살겠다는 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들이 거절하더라고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윤혜야, 윤호야.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엄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아빠가 더 노력할게. 계속 너희가 하라는 만큼 반성할게. 그러니까 너희 옆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라. 어? 아빠가 우리 윤혜, 윤우 못 만나고 어떻게 살아?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으면 여자친구를 안 만났겠지. 아빠는 엄마도 나도 윤우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아기도 생긴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윤혜야. 그런 거 정말 아니라고. 제발, 제발 아빠 좀 믿어줘. 아빠 싫어. 아빠 때문에 엄마도 울고 아빠 실망이야. 윤우야, 아빠는 정말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 남편에게는 저와의 이혼보다도 더 힘든 것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일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글쎄요. 상간녀는 애초에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만 비혼주의자라 자연히 포기하고 산 건데 여태껏 앞선 남자친구들에게서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생긴 거라 그냥 아이 욕심의 한 일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그 이상 어떠한 관계 진전도 없었고 제가 알기론 그 일 이후로 연락도 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며 재산 분할도 없이 전부 제게 넘겼고 양육비도 책정된 것보다 훨씬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사택에서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넌지시 용서를 구하길래 그럴 일 없을 거다 칼같이 자르고 차단한 지 오래예요. 이젠 흰밥 하나에 반찬 2개나 놓고 혼자 밥 먹던 남편의 눈물 짓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악몽 같은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석같이 믿던 남편에게서 당한 일이라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엄마는 벌써 재혼 이야기를 꺼내며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지만 저는 남자라면 이젠 이골이 나고 상종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재혼은 절대 안 할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전 남편에게 여지를 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시간이 약이라곤 하는데 대체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야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긴 오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